혹시 그 초월명상에 대해서 제일 경험 많이 하신 게 초월명상이신가요? 아, 예. 그거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다들 그 경험이 없으니까. 예. 요즘에는 그게 별로 인기가 없는데요. 예.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인기가 많고 방송에도 자꾸 나오고 그래가지고 예. 그냥 만트라 자꾸 이렇게 되뇌이는 건데 뭐 다른 거 이게 집중 수행은 아니고요. 예. 집중은 집중인데 그냥 포인트는 힘들이지 않고 만트라를 떠올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떠올리기는 떠올리기되 거기에 뭐 집중한다든가 뭐 집착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자발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자발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자발이라는 그런 표현에 되는 이런 건가요, 만트라가?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지 않고 만트라를 이제 떠올리고 뭐 딴 생각에 빠져도 거기에 뭐 이렇게 집착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딴 생각에 빠졌구나 딱 느끼고 그 다음에 다시 만트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예. 최대한 노력하지 않는 뭐 그런 걸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가는 수행법인데 굉장히 편하고 쉽고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는 뭐 그런 예. 그럼 만트라는 어떤 것을 만트라라고 그러니까? 만트라는 그러니까 옴 같은 거죠. 옴 같은. 옴 같은 건데 이제 예. 그 생일하고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돈을 내면 이제 아까 그 사람에 맞는 만트라를 줍니까? 이제 줘요. 줘가지고 이제 그걸 외우고 그걸 어느 정도 지나면은 또 이제 딴 분이 오셔가지고 돈을 더 내면 거기에 또 이어서 주고 그래서 한 12개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한 2글자, 3글자를 계속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D 포스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진동 오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 이렇게 퉁퉁퉁퉁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수행을 하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런 일상 삶과 일상 생활과 가령 이 만트라가 이렇게 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분리됩니까? 일상 생활에서는 그런 어떤 그런 그게 이제 뭐 지금은 제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잘 안 하니까 그런데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자꾸 이제 떠올리게 되죠. 뭐 이 책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만트라에 의식적으로 집중을 안 해도 신이 옆에서 외워준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계속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계속 떠오른다 이거죠. 그럼 혹시 일상생활 하는데 이게 지장은 없는 겁니까? 전혀 없는. 일상 그런 직장생활 하는데도 자꾸 만트라가 이렇게 자꾸 떠오르면은 그런 손에서 이렇게 상기돼가지고 그런 거 안 생깁니다. 이건 집중이 아니라서 그렇게 이 위로 이렇게 올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뭐 자연스럽게 좀 안전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상생활을 하면은 직장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때 어떤 만트라가 자꾸 떠오르면은 혹시 아니요, 전혀. 일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부닥치거나 이런 일은 없단 말씀이죠. 그 일도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말씀이죠. 잡념이 떠오르는 거랑 마찬가지죠. 뭐 잡념 대신에 만트라가 떠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다가 잡념 떠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일에 방해되잖아요. 일하다가 잡념 떠오르면 이렇게 혹시 잡념에 이게 뭐 빠지질 않으니까. 만트라에 빠지진 않는다. 빠지지 않으니까. 그게 경지네. 그러니까 거기에 요점은 이제 집중하지 않는 거죠. 요점은 거기에 이제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트라에 몰입되는 것도 아니고 몰입되지 않으면서도 항상 함께 되는 뭐 그런 거죠. 그런 상태를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외다 보면은 이제 만트라가 이렇게 멈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은 나긴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나긴 나는데 정신이 맑은 이런 상태가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상태를 이제 초월 상태다. 그래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초월 명상. 그러면 초월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 가령 어떤 이런 잡념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초연한 상태를 초월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 생각과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그런 상태를 초월이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런 나중에 이제 퉁퉁 튀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은 이거는 몰입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요 그것도 돈을 또 많이 내요. 많이 내요. 아니 돈 내면 되는 것은 아닐 텐데. 돈 내면 돼요. 돈 내면 그 CD 코스라고 있어가지고 이 이걸 한 6개월 이상 이제 한 사람들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숙박 훈련을 하거든요. 수련을 하는데 이렇게 거기는 이제 수트라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디지? 그 요가 강좌 뭐죠? 무슨 수트라 있는데?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 요가 수트라에 나오는 것 중에 의미 있는 이제 말들을 이제 외운 다음에 이제 생각을 멈추면 몸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한 다음에 굉장히 정신이 맑아져요. 한번 실제로 한번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네, 뭐 당연히. 그걸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그 경험이 실제 그 경험에 의해서 삶이 그 경험 전과 경험 후가 어떤 차이가 있죠? 이렇게 아니 제가 몰라서 우리 그냥 보통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 그 수련 경험이라는 게 말로 하면 너무 커져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것처럼 특별한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면 이거 뭐 대단한 아주 특별한 경험 같거든요. 그게 아닌데 이제 말로 하면 꼭 특별하게 되니까 이제 그래요? 말하기 왜냐하면 뭐 이렇게 뭐 생각이 멈췄어 이러면 막 무슨 특별한 경지가 된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뭐 거기서 그 수련회에서 뭐 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 때 4학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거를 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완전히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뛰는 동안에 정신이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멍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하여튼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었어요. 그걸 너무 이제 심하게. 기억이 안 났었는데 나중에 이제 딴 사람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냐. 근데 소리 지르는 기억이 없었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뚱 뛰어서 이제 굉장히 큰 비명을 질렀었나 봐요. 기억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 스트레스가 굉장히 풀렸나 봐요.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떤 뭐 이렇게 명상하면서 쾌감 뭐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쾌감에서 딴 생각은 계속 나더라고요. 쾌감은 쾌감대로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굉장히 이런 황홀함, 쾌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구나. 그게 아마 어떤 내 안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풀려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렇게 되면서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 그런 생각. 그러니까 스스로 되게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을 외부의 도움 없이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 경험을 그 이후에도 계속 추구를 하셨나요? 그게 갈수록 약해졌어요. 약해지면서 나중에 이제 기억만 남았죠. 그런데 혹시 그런 어떤 상태의 경험을 계속 해보고 싶다. 욕심이 있었고, 그때를 자꾸 이제 떠올리면 안 된다고 이제 책에서는 써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자꾸 이제 떠올리게 되고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은 돌아가지진 않더라고요. 돌아가지진 않고. 똑같이 그때 옛날에 하듯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가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계속 안 한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밖에 나와서는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근데 하여튼 초월 명상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좀 특별한 쾌감을 줘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딴 얘기. 예. 아바타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아마 그 말씀하시니까 거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요. 그 아바타라는 프로그램은 제 인생관을 많이 바꿨어요. 예.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은 보이는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생각한 대로 느끼는 거다. 이걸 깨달았죠. 그게 인생관을 많이 바꿔요. 예. 그렇게 해서 삶이 달라지셨나요?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관이 바뀌었으니까 좀 많이 좀 달라진 편이죠. 통상가령 초월 명상이나 이런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세상사가 재미가 없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삶이 되고자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진 않으셨나요? 뭐 성향이 그 정도 그릇은 안 되나 봐요. 예. 그러면은 세상사를 다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세상사를 열심히 잘 사셨나요? 예. 직장생활 왜냐하면 어떤 일도 하시고 요즘에 그 트렌드가 내 대학교 때부터 책에 늘 써 있는 거는 옛날에는 뭐 산에 가서 수행을 했지만 요즘 수행은 그 현실 생활에서 하는 거다. 뭐 이런 걸 하도 교육을 이렇게 잘 시켜놔가지고 현실 생활에서 이렇게 잘 살고 이러는 게 참된 뭐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세속적 욕망이 강하고 뭐 이런 그게 잘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 어떤 갈등이 없이 그런 경험들과 일상생활의 경험이 잘 조화가 돼서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뭔가 허전함, 뭔가 꼭 그게 있었어요. 그 어떤 다른 일 해야 될 왜냐면 얘기해도 되나요? 왜냐면 우리 뭐 이런 이야기 하러 온 거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니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생각대로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추구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허전하더라고요. 뭔가를 할 게 없다는 게. 그리고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강박관념이 항상 우리한테 있잖아요. 뭔가 있을 거야. 그거에 이제 우리한테 쾌감을 주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이제 그걸 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이제 그건 다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이거 말고. 왜냐하면 생활이 안 바뀌거든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도. 머리 사고는 바뀌었는데, 인생관은 바뀌었는데, 이 감각적인 어떤 쾌락, 이런 것들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은 바뀌질 않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겠죠. 근데 그래서 다들 이제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해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수련도 가보고 저 수련도 가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뭔가 그걸로는 만족이 이거 말고 뭔가 딴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건 아니겠지, 설마. 뭐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게 아닐 거야. 뭔가 이렇게 충족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물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수련을 하면은 이제 어떤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평화로. 그렇지만은, 그 불량식품을 좋아하는 것처럼, 어떤 이런 세속적인 즐거움, 쾌감, 이런 것들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걸 또 원하고, 거기에 뭔가 더 즐거움이 있고,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아니, 이 즐거움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여기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명상의 즐거움? 그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하나의 즐거움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궁극적인, 궁극적이란 말도 참 사실 이상한 건데, 다른 말로 하면은, 가령 그 어떤 그 수행을 통해서 경험하신 그 쾌감이나 그 기쁨도, 그 즐거움도 또한 하나의 감각적 욕망의 충족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6가지 우리가 감각이 있죠. 예, 눈의 감각이 있고, 귀의 감각이 있고, 이 6가지 감각 중에 하나의 감각일 뿐이기 때문에, 가령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말 그대로 가령 초월이라든가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비해서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령 이것들의 즐거움을 못 느끼고 이것들을 다시 더 집착하거나 추구함이 없어질 텐데, 이 또한 그런 어떤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경험한 그 어떤 충족감, 그것 또한 사실은 6가지 감각 중에 감각의 욕망이 충족된 것 중에 하나였을 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감각하는 거 이상을 느낄 수 있나요? 예, 이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정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가 생김으로써 그것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인 겁니다. 근데 그걸 한 번 느끼면 집착이 떨어지나요? 아니면 늘 느껴야? 예, 그것은 느낌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음이다라고 하고 분명한 이해, 그리고 밝은 지혜라고 이름을 하지, 어떤 체험, 그런 즐거움의 체험이 아닌 겁니다. 즐거움의 체험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런 즐거움의 체험은 자꾸 더 추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결국에는 자꾸 더 사실은 갈증이 더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 말고 더 다른 예, 체험이 필요하죠. 예. 이해로서 된다면은, 그러니까 결국 사고가 바뀌면은, 예, 사고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가령 사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견해가 바뀐다, 또는 관점이 바뀐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관점이 바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이 관점에서 이 관점으로 바뀐다는 건데, 관점이 있는 한은 예를 들어서 즐거움이 있고 즐겁지 않음이 있는 겁니다. 결국엔 관점이 없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질문. 뭐,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관점이요. 무관점도 관점 아닌가요? 무관점도 관점이다. 그것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이 무관점이라고 하는 관점이 항상 뭐라 그럴까, 생각 차원이었을 때는 당연히 관점이나 무관점이 하나의 관점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생각 차원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진정 초월이라고 하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초연하다, 무심하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즉, 우리는 항상 있다와 없다만 우리의 경험에는 있습니다. 대부분 있다와 없다가 있습니다. 그럼 있다와 없다,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 또 다른 뭐라고 그럴까, 경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관점이라고 그랬지만 그게 누가 이게 없다라기보다 애초에 있지 않은 그런 관점이겠죠. 이 유무로 구분할 이런 건 아니고 애초에 있지 않은 그런 관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관점이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관점인데, 말로 뭐 관점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말로 표현했을 때 이제 관점이 되는 건데, 그런 상태도 하나의 또 다른 상태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근데 또 다른 상태라고 하면 보십시오. 사실은 말로 사니까 참 어렵지요. 말로 사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죠. 눈으로 보이면은 이것은 있다,
있다라고 될 수가 있겠죠. 보이니까. 보이니까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있다라고 뭐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것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이지만은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있다 없다를 말할 수는 없죠. 예. 그런데 문제는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보이기는 보이는 거고 또 이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뭔가 없으면은 아예 이렇게 보이는 것도 없을 거라는 거죠.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또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니요. 뭐, 예. 그러니까 자 있다 없다도 아닌. 그러나 요렇게 분명히 보이기는 보이고.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도 있고. 그러나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도,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없다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있다라고 하려면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규정할 수도 없으니 있다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으니 또 없다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상태의 일대의 우리의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어지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꼭 그 거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아는 인식은 뭔가요? 아는 인식은요? 아는 인식은 뭐나라고 하면 됩니까? 사실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데. 아니 그게 뭔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경험되는 바로 그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세요. 아니. 저는 이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은 어떤 작용이 그것은 일어나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이 인식, 그러니까 인식이 있다 없다를 떠난 그것을 아는 걸 또는 그것이 초월 상태라는 걸 아는 그런 사실은 초월 상태라고 하는 것을 경험되는 그 순간의 초월 상태라고 알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름을 붙일 때 그 상태를 이제 초월이라고 좀.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 대한 이름일 뿐이지 사실은 뭐 그것을 초월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런 것은 근데 경험되는 순간에는 어떤 그런 아무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된다고 했을 때 그 경험을 아는 그것은 뭔가요? 그것 또한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게 늘 있잖아요. 늘 있다?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사실 우리가 경험된다는 것은 뭔가 모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서로 대화가 된다는 것은 뭔가 경험되기 때문에 경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거죠. 아마 경험된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대화라는 것은 애초에 있을 수가 없죠. 성립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늘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찰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 찰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다시 좀 그럼 생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0.0000001초 전도 지금 경험되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찰나입니다. 찰나인데 요게 이어진다라면은 늘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항상 계속되는 거라면은 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늘이라는 게 뭐 이어진다기보다 하여튼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개도 있고 수도 있고 그게 뭔가요? 뭡니까? 바로 그때의 그 알미라고 하는 작용이죠. 그 작용은 그리고 그 작용이 있으니 경험된 바가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또 작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면 그냥 정신작용입니다. 정신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니라, 가령 그 작용도 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러면 이것이 알아지는 이 알미라는 작용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알미라는 그 알미 작용은 없는 것인 거예요. 다른 걸 알겠죠. 예, 다른 것도, 그러니까, 다른 것도 여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그 알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알은 항상 있어가지고, 요러면 요걸 알고, 또, 저기 소리 하면 또 그걸 알고, 알미, 가령, 거울 비유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거울 비우면은, 거울에 뭐가 나타나면은, 보임이다, 알미다라는 것이 있죠. 보임이다, 알미다, 보임이나 알미나 같은 거죠. 드러나면, 뭐가 앞에, 거울 앞에 나타나면 여기에 드러나죠. 없으면은 없죠. 자, 그럼 거울은 항상 우리는 있다. 자, 알면 늘 있다라고 그러죠. 이건 거울 비유해서 그렇고, 사실은 거울 같은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있으면은 이게 있고, 이게 없으면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울은 비유고, 거울처럼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있다라고 하는, 이 소리라는 것은 어디 있다 나왔나요? 아니면 이게 또 어디로 가나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났다, 이 순간 사라지는 것일 뿐이죠. 자, 이 순간 있을 때 그 알미라는 것도 이 순간 있다가 이것이 없으면 없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알미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됐을 땐 이걸 알지만 예. 저쪽에서 새소리가 들 때 새소리를 알고 예. 그랬을 때 이게 나타나니까 이걸 알았을 뿐이고 저기 나타나니까 알았을 뿐이고 그 알은 뇌 작용에서 오는 건가요? 예. 근데 내 작용이라는 것도, 뇌라는 것도 하나의 현상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뇌라는 것도 하나의 현상인데, 그러나 그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을 본다면은, 예를 들면은, 현대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이 뇌라는 것에 어떤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전기적 신호더라. 그렇죠. 영하고 1 또는 스위치와 같더라. 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결국에는 작용이더라. 실체가 뭐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 자, 붙고 떨어지고 하는 이것이더라. 근데 이 스위치라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라 비유가, 그렇죠. 예, 요런 작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은 어떻게 특정할 수도 없고, 딱 붙잡아 둘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그 순간 그것일 뿐이죠. 알미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와 똑같은 것일 뿐이더라 하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뭐 다 작용인 거죠. 작용이 암도 작용인 거고. 근데 그 작용은 왜 일어나게 됐죠? 왜 일어납니까? 왜라는 뭐 그것도 생각이 아니요. 사실은 일어날 게 없다고 한다면은 안 일어나야 맞는 거죠. 네. 예? 왜 일어나야? 예. 자, 그러면은 바람이라는 작용은 왜 일어납니까? 물론 기압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만 예. 기압 차이가 없으면 바람이라는 것은 네. 일어나질 않지요. 근데 이게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 생명 현상이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생명 현상 또한 바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자꾸 실체시를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명 중에서 가장 실체화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바로 말씀하셨던 그 알미라는 거죠. 결국에는 따지고 들면 결국 알미라는 것으로 기착이 되죠. 그래서 그 알을 뭐 참나니, 진아니, 뭐 주인공이니 온갖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사실은 그것 또한 작용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 또한 작용이라는 거죠. 현대 뇌과학자들이 과학을 아무리 해도 항상 있는 것은 없고 그것 또한 작용일 뿐이고 그렇죠. 또 가령 우리가 이런 참나니 뭐니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도 가령 이 정신작용 중에서 알미라는 정신작용 또한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나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나 똑같은 그런 것일 뿐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그러시고, 그런데 자꾸 우리가 뭔가 생명체다 또는 이것을 뭔가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다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니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항상 있는 거라고 하지 않으면은 그럼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된다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의 관념에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자기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 있어서 선가에 있어서도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자, 경험은 있대 경험하는 자는 없다. 예, 그렇죠. 예. 깨달음은 있대 깨달은 자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요점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깨닫고자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다들 알게 되는 게 깨달을 자아가 없다는 뭐 그런 거잖아요. 예. 자아는 없지만 그 작용이 있잖아요. 작용이 있죠? 네. 작용이 있죠? 그 작용은 있는 거잖아요. 작용은 없다고 있죠.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없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쨌거나 예. 그게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그거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작용이라는 거. 예. 그렇죠. 작용이라는 예. 거는 자, 작용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자, 문제는 작용을 이때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을 느낄 때 예. 그 인식이라는 건 있는 거죠. 그렇죠. 인식은 그게 있다는 어디서 거죠. 나오는지는 이제 모른다는 거죠.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른다. 네. 사실 그것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작용은 있겠죠. 예. 그리고 문제는 작용이라는 것이 작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작용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 그런 걸 알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 불량식품에 대한 유혹이 떨어져 나가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유혹이 뭔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다들 이제 그 수행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제 깨달음 후에 빨랫감이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예. 뭐 깨달았을 때 막 세상은 하나야 막 이러다가 이제 여기로 돌아오면 뭐 빨래도 많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아는 거하고 사실은 깨달음 후에 빨랫감이란 그 말이 잘못된 말인 겁니다. 깨닫는 저기도 없는데 뭐 그런 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깨달음 전과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은 잘못됐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런 이해가 충분히인지는 몰라도 아직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에도 다들 황당해하는 거는 현실의 자기 모습이 별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이해가 없다는 것인 겁니다. 분명한 이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관점과 같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해라는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가령 어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어떤 쾌감이나 즐거움이나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쾌감이나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감각 중에 몸 느낌이든 또는 이 생각에 대한 생각의 충족감이든 몸 느낌의 충족감일 수가 있는 것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역시 눈 느낌의 충족감이 여전히 이거와 똑같이 그런 것도 느껴지고 입의 충족감도 똑같이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령 이것이 경험돼도 이것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령 우리가 입의 느낌에 여기로부터 초월되기가 쉽지가 않듯이 가령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마약이라든가 있는데 초월하기 쉽지 않듯이 사실은 이 수행을 통해서 경험된 이 쾌감의 이 느낌도 여기로부터 자유롭기도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계속해서 이걸 추구하는 삶이 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사에서는 이게 경험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사가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현실 생활이. 그러니까 자꾸 사실 여기에 온통 마음이 자꾸만 일이 달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거는 한 번 경험이 됐는데 그 이후로 잘 경험도 되지를 않고 계속 되려고 하니 갈증만 자꾸 더 나고, 이런 삶이 되어가는 거죠. 현실에도 충실되지 못하고 수행에서도 계속 갈증이 계속 있게 되고, 뭔가 사실 충족이 되질 않고, 이러니까 이쪽에도 어정쩡, 이쪽도 어정쩡한 삶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단시간에 그런 경험되면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된다고 한다면 이쪽도 불만족인, 수행이라고 하는데도 불만족, 현실 생활도 불만족, 이러니 온통 삶이 사실은 불만족이고, 옆에서 보면은 사회 부적응자 같은, 수행체에 가면 수행체에서도 이제 시간이 자꾸 흐르다 보니까 이 만성적으로 이 수행이 안 되는, 어디에 딱 걸려 있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경험, 어떤 쾌감이라든가 만족감의 경험 또한 사실은 진정 즐거움은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는 즐거움이 아닌데, 그 수행에서 경험되는 그런 것 또한 사실은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는 경험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험도 여전히 똑같이 어떤 순간에는 그런 쾌감이 느껴진다. 그러니 어느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뭐 명상이나 뭐 그 밖에 뭐 종교 생활에서 얻는 쾌감 이런 거는 뭐 일상생활에서 얻는 쾌감의 다른 종류의 쾌감일 뿐이고, 만약 진정한 알므로써 얻는 그런 상태는 이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예, 참, 자꾸 이제, 사실은, 이제 차원이다 이러니까, 차원 이래버리면 또 딴 세상이 된다라고 그럴까 봐서 그런데, 사실은, 그것 또한 다른 게 아니라, 감각적 욕망도 이렇게 경험되는 이거고, 그리고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그걸 예를 들면 우리가 있다, 없다,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요렇게 경험되는 요 순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험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일인데, 이것이 실제로 경험되는 삶의 경험되는 이 느낌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닿는데, 요 다음으로서 느껴지는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